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지난번 2월에 금융권의 최대 성과니 뭐니 하면서 시끄러울 때 저희 영상에서는 그 분위기와는 별개로 금융권의 건전성이 그렇게 안정적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성과가 그렇게 나오는데 건전성이 어떻게 나쁘냐느니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한 지 불과 3주도 안 된 기간 만에 미국의 은행이 파산하고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건전성 관리와 관련해서 노란불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권에 대해서 건전성 감독 강화를 선포한 상태입니다. 좀 보수적인 시선으로 현재 금융 상황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차근차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예전 영상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와 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은행 건전성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보통의 경우 금리가 오르면 은행들한테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금리가 오르면 은행들 이자 수익도 늘고 매출도 늘어서 은행들 주식 가격도 오르고 회사 가치도 오르니까 이런 측면만 봐서는 은행들한테는 호재고 좋아 보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은 기존에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던 그런 금리 인상 상황이 아니라는 건 꼭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 경제가 화랑이고 거래가 늘다 보면 필연적으로 경기가 과열됩니다. 그러면 물가가 과하게 올라가고 자산 거품이 낄 우려가 큰데요. 그럴 때 금리 인상을 해서 바람을 좀 빼게 되는데요. 속도가 과하게 올라갈 때 브레이크를 살짝 터치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때는 이 금리 인상 때문에 침체가 오고 그런 수준은 당연히 아니고요. 그리고 경기 사이클이라는 게 고점에 이르고 있다가 또 수축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또 금리를 미리 올려놓았던 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미리 금리를 올려놨으니까 경기 수축기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그렇죠. 이럴 때 금리 인상은 안정적인 속도 유지를 위한 브레이크이자 여유 있을 때 저수지에 물을 채워놓는 거랑 비슷한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좋은 금리 인상이에요. 그런데 나쁜 금리 인상이라는 게 있는데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물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 물가를 계속 제어하지 못할 때 화폐 가치와 금융 시스템 전반적인 붕괴가 올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올리는 건데요. 이걸 나쁜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데 지금이 딱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아무튼 지금처럼 경제 상황이 나쁜데 금리 인상이 빠른 경우에는 오히려 금리 인상이 은행들한테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고 했고요. 그래서 세 가지 이유를 알려드렸어요. 금리가 오르면 은행한테 호재인 게 정상은 맞는데 지금같이 나쁜 금리 인상 상황에서는 오히려 은행한테 안 좋다는 거죠. 맞아요.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일단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시중에 있던 돈들은 움직이게 되는데요. 금리가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금이나 적금같이 그런 은행 금융 쪽으로 많은 돈들이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자산 가치는 빚의 증가와 큰 관련이 있는데 예금이 많이 느니까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의 가격은 떨어질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요. 이게 은행한테는 담보 가치의 하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건데요. 그리고 가게나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금리가 오르면 기존에 돈을 빌려 썼던 이자 부담이 증가하게 되니까 부채 상환 능력은 또 떨어지게 되죠. 이게 이제 은행한테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경기가 좋을 때 금리 인상은 소득이 느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라 이자가 오르는 게 부채 상환 능력에 영향을 주는 게 좀 덜한데요. 그런데 경기가 나쁠 때 그래서 소득은 줄어가고 있는데 이때 이자가 오르는 상황은 부실 우려가 훨씬 커지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더블로 더 위험해지는 거네요. 그렇죠. 은행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으로 이자 수익이 늘어나는 건 맞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잡고 있던 담보 가치도 떨어지고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상환 능력도 잃어가는 그런 부실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지금처럼 거품기에 무분별하게 무리한 대출을 많이 해준 상황이라면 부실 채권은 더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금리 인상이 진행되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금리 인상이 오히려 은행들한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 아직 우리 국내 은행 기준으로는 터진 게 아닌데 지금 은행에서 대출 연체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문제도 그렇고요. 금리 인상 여파로 가계대출자 7명 중에 1명은 현재 원금하고 이자를 갚는데 자기가 벌고 있는 소득의 70%를 쏟아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듣고 7명 중에 1명인데 그 정도면 나머지 6명은 사니까 뭐 괜찮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중요한 건 오히려 이 1명 때문에 부실이 번져서 6명이 같이 쓸려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쇠사슬을 생각하면 이해가 편할 겁니다. 쇠사슬이 양쪽으로 당길 때 1톤을 버틸 수 있는 스펙을 가지고 있지만 만약에 중간에 쇠고리 중에 하나가 불량이라서 500kg밖에 못 견딘다면 그 쇠사슬은 그 취약한 고리에서 터지고 500kg밖에 못 버티는 그런 쇠사슬이 되는 거죠. 맞아요. 딱 그렇게 이해하면 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부실로 이어져 금융권에 타격을 주면 사정이 괜찮았던 사람들도 돈을 못 빌리거나 대출 연장에 피해를 입어 같이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금융권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런데 아마 각 지방에서 지역 금융사하고 가깝게 거래하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요. 아직 뉴스에는 안 나와도 지금 여기저기 부실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아름아름 들으면서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에요. 이건 뭐 기사 나오기 시작해야 그걸 근거로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은행들한테 부담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자산 건전성을 나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 내용하고 관련해서 예전 영상에서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았는데요. 은행들은 자기들이 산 채권을 만기까지 끝까지 들고 가기 때문에 그거 잘못된 이야기라고 그렇게 언급하신 분도 계시던데요. 어차피 그 채권을 만기까지 가지고 있기만 하면 다 돌려받는 돈인데 그게 뭐가 문제냐고 했던 분 말하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터진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사태가 어찌 보면 이 두 번째 이유가 주요 원인이 돼서 무너지게 된 측면이 크죠. 일반적으로 채권 가격하고 채권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리고 은행은 자신들이 보유한 자산 중에서 국채 등의 채권을 되게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처럼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은데 단기간에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오르게 되면 오르는 채권 금리와는 반대로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되니까 은행이 보유 중인 자산인 채권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은행의 자산 감소로 연결되고요. 자산 건전성이 급격히 나빠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번에 파산한 실리콘밸리 은행이 딱 이 과정을 거쳐서 무너지게 됐죠. 사실 파산 과정을 얘기하면 내부에 비리 문제도 있었고 관리 감독도 그렇고 얘기가 긴데 필요한 이야기만 하자면 유동성이 넘쳐날 때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이나 그 오너들한테 예금을 엄청나게 받아놨다 이거죠. 근데 이후에 금리가 엄청나게 오르다 보니까 대출 수요도 없고 해서 예금 이자 주기도 빡빡한 거예요. 그렇다고 기업들 상황도 안 좋은데 투자할 만한 곳도 없고 해서 그래서 채권을 사놓았던 거예요. 최고의 안전자산 중에 하나인 미국 국채, 그리고 그 중에서도 수익률이 괜찮은 장기 국채를요. 그런데 금리가 너무 오르니까 국채 가격이 엄청 떨어진 거예요. 그거 은행의 자산인데 자산 가치가 훅 떨어지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좀 이해하기 편하게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1억 빚을 가지고 있는데 부동산 시세가 10억일 때는 내가 가진 빚이 적당한 수준이지만 그 부동산 시세가 5억이라면 저는 자산 대비 부채 수준이 높아서 건전성이 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채권 가격이 급락하게 됐고 그렇게 실리콘밸리 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에서 평가 손실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에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국채로 손실을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재무 건전성이 악화됐다고 판단해서 신용 등급을 강등하려고 했고요. 그게 시장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대규모 인출 사태가 터졌고 그걸 막겠다고 가지고 있던 국채를 싸게 팔다가 결국은 못 막아서 파산까지 가게 된 겁니다. 사실 실리콘밸리 은행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자산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하다는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금리 인상 때문에 그 국채가 문제가 돼서 은행 건전성이 나빠지고 파산까지 가게 됐다는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래도 이거 들어보면 여러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국채를 가지고 있으면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는데 꼭 그렇지도 않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네요. 네, 물론 현찰 여력이 없는 금융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개 금리가 오르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 마진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은행 수익이 느는 게 맞는데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돌아가는 상황 자체가 가계고 기업이고 부채가 워낙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은행이 매출하고 이익만 생각하면서 대출을 막 늘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그리고 가계 입장에서도 오르는 금리가 이제 목에 찰 정도로 부담으로 다가오는 상황이다 보니 대출 수요 자체도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은행 건전성을 얘기하면서 금리 인상이 오히려 은행 건전성을 나쁘게 할 수 있는 그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근데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 금융권의 은행 부실 문제가 이제 터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원도 그렇고 미 연준이나 정부에서도 말하는 건데 은행의 건전성을 지금 엄청 강조하면서 규제를 들이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냥 어려운 말 다 빼고 간단하게 말하면 은행들한테 앞으로 내줄 돈을 현금으로 더 가지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은행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들어올 돈이 뻔한 상황인데 현찰을 더 쌓으라는 거니까 나갈 돈을 줄이는 거 말고 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 대출에 인색해지는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대출을 더 까다롭게 해서 빌려줄 건 덜 빌려주고 금리도 올릴 수 있으면 더 올리는 식으로 회수할 거 있으면 회수도 하면서 그렇게 현찰 보유율을 늘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게 특히 지역 경제가 타격을 크게 받을 수 있는데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은행, 주로 이금융권 등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질 여지가 큰데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의 자금을 마르게 해 충격을 불러오는 식으로 위기가 전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게 안 하면 은행 건전성이 나빠져서 금융권이 또 무너질 수 있는 거죠.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네요. 어쨌든 뭐가 하나 피해를 봐야 되네요. 네, 딱 그 상황에 처해 있어요. 이게 사실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이야기가 됐고 아직 많이 조명을 못 받아서 그렇지 이미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충분히 공유되고 있는 이야기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실물 경제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시간을 가지고 점점 심각해집니다. 지금 무역 상황 생각해보면 아실 건데요. 점점 심각해지죠. 그런데 금융경제에서 터지는 문제는 분명히 며칠 전까지는 괜찮아 보였는 것 같은데 근데 순식간에 심각해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요 점 잘 기억하시고 금융 관련 기사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